예, 앞서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셨습니다만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아직 역시 안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뭐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도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돼서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핵심 쟁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의 여러 개가 있었죠. 뭐 대표적인 임금 보전 문제, 그다음 과도한 근로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 문제 등등등 이런 거였는데요. 오늘 새벽 3시까지 진행됐던 회의에서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쟁점이 또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전체적인 전망을 다시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림대 최영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새벽이었죠. 그 경산회의에서 요약한 쟁점 내용들 중에 저희가 잠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게 도입 절차 완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교수님한테 그거부터 여쭤보려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건과 절차 뭐 이런 걸 텐데요. 그 탄력 근로를 도입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네. 이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이 문제가 있고요. 예. 어느 단위에서 합의를 구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쪽에서 더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노동 시간을 노동 작업 스케줄을 다 사전에 확정을 지어라. 그렇죠. 원래 그게 탄력 근로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예. 3개월 탄력 근로가 지금 허용돼 있다고 그러지만 예. 3개월치 작업 스케줄을 확정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어떤 집중 작업이 필요해서 어떤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예측 못한 어떤 수요에 의해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그걸 사전에 허가받을 때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구할 때 3개월치 작업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다 확정을 지어라.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위를 좀 유연하게 도입 절차를 유연하게 해주라. 이 요구입니다. 지금 경산호에 참여하고 계시는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계신 분 중에 저희 방송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 중에 이제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계신데 김 교수님이 제가 뭐 아까 연락을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지금 하루 단위로 되는 거를 일주 단위로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루하루 스케줄을 이제 3개월치를 하는 거였는데 뭐 3개월, 6개월은 둘째치고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쟁점이 된다 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기업들이 이렇게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 소위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 확정을 지어놓으면 근로자들도 예측 가능하고 자기가 어떤 식의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일주 단위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일 단위의 작업 스케줄은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같은 데서 탄력 근로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미 정착이 된 데 같은 경우는 하루 그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최대 근로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도 그 부분을 주간 단위로는 물론 이렇게 풀어놓더라도 하루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주간 단위로 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근로 시간 예를 들어 10시간 뭐 9시간 이런 식으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건강권 노동계가 요구하는 건강권 보장의 문제인데 그 방식이 일일 단위 작업 스케줄을 다 확정지는 건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일주 단위로 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건강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11시간의 의무적인 어떤 휴식 시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일주 단위로 그 맥시멈 어떤 최장 근로 시간을 정한다든가. 4주 단위의 최장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다른 어떤 그 건강권 보호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근로자들의 그 안전과 뭐 보건은 유지를 하되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터두자 이런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뭐 합의에 이를지 어떨지 현장 기자의 취재는 확실치 않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주간 단위로 도입 요건을 좀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다. 노동계가 양보할 수뿐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도 3개월 단위 탄력 근로도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3.2%로 제가 수험지를 봤습니다. 예, 5%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개월 늘린들 그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입 요건을 완화할 텐데 그러려면 임금 보전과 다른 건강권 보장 방법들을 구체화시켜라. 글쎄요. 이게 이제 노동계 요구다. 그러면은 결국 주간 단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임금 보전이라든가 건강 보장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또 이제 받는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될 테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경산호에 이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마침 한 분이 오늘 저희 그 직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임금 감소 보전 문제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고 이거는 사실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쟁점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아까 저희가 그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기간을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거 이거는 뭐 공감대가 그거는 된 것 같고요. 예. 도입 요건에서 아마 그 일주 단위로 그 노동 시간을 정하는 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을 것 같고요. 예. 건강권 보장 문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절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임금 보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쟁점일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도입 요건을 얼마나 까다롭게 할 거냐,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서로 어떻게 보면 노사가 주고받을 그런 어떤 최종의 교섭카드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임금 보전 문제로 저희가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차피 노동시간이 줄면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네들은 이 임금 문제를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가 이제 해고를 잘 안 시키잖아요. 네. 해고를 잘 안 시키는 대신 근로시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해고를 안 하는 대신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쓰게 해서 이거를 그렇게 수량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하는데 연장 근로수당을 안 받습니다. 노동계에서? 네, 그러니까 탄력 근로의 원래 취지는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연장 근로수당 부담을 안 준다. 기업에게? 네, 기업에게 안 준다. 이게 이제 본래 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임금은 좀 줘도 좋은데 이 근로시간 운영이 너무 경직적이다. 경직돼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임금을 좀 주더라도 도입 요건이나 이런 걸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좀 숨통을 트여달라.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달라. 이 요구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노동계하고 재계하고 이게 입장차가 확실하군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계는 임금은 더 줄 수 있다. 대신 우리 좀 업무 여건에 맞게 이를테면 지금의 뭐 우리가 좀 이 주 52시간제 도입 자체가 우리가 세계 최장 근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된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기존처럼 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고 반면에 노동계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드니 임금 보전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건강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 약간 포인트가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치인데 작년에 10월에 노동연구원이 이 탄력근로제 이미 하고 있는 2,400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봐도 응답 기업의 75%가 3개월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이 돼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응답을 했었거든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탄력근로시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상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도 생각 들었어요. 그 작년 조사는 막상 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전이었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사 자체가 특례 업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과 직종이 있었어요. 뭐 언론계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방송, 그렇죠. R&D 쪽, 영화 제작 뭐 이런 쪽이었는데 연출, 이런 쪽들을 전부 다 이제 52시간 제한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한 추가로 그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한 250만, 300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보면 새로운 그 근로시간 유연성의 필요성이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오늘 어쨌든 지금 경사노위 측은 저희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취재한 기자 얘기로는 어쨌든 오늘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 형태가 아니라 어쨌든 그냥 뭐 결론만 낸 상황이 될 텐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결정의 부담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임금 보존과 근로시간 제도 도입의 유연성과의 이 노사 간의 이해상충을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노사 지도부들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결정을 해주면 가장 좋은 거고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도 있고 이런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국회가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거니까 그 결정의 부담을 국회가 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당의 벽을 넘어야 되겠죠. 그 부담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두 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은 다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케이 하고 있는데 그 법안 심의의 어떤 관행으로 보면 법안 심의 심사 소위가 있잖아요. 예. 소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끝까지 막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환노위 차원에서 다수결 투표를 하자. 그렇게 가면은 뭐 질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데 여지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의 관행이 만장일치했다. 그래서 그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정의당과의 합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혹시요, 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정의당, 그러니까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제 당연히 현 상태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럼 뭔가 이제 뭐 이를테면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뭔가 협상을 좀 더 벌이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 특히 임금 보전이라든가 건강 보장권 문제에서 좀 뭔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더 포함시키는 쪽으로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이제 노사가 합의하면 그대로 또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그 타협의 여지를 정의당 몫의 어떤 타협의 몫을 국회로 넘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그 경사노위에서. 그거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정부로 봐서는 타협을 해주면 가장 좋고. 근데 이제 국회 통과라는 그걸 보면 정의당도 자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교수님 덕분에 좀 더 저희가 이야기 쉽게 해설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들으십시오.